반갑습니다.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공수열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배출하라 그러고 여기서는 이렇게 배출하라 그러고 혼선을 더 가중시키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자꾸 외우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버려야 하는지 좀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버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시스템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어 사용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분리수거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올바른 분리수거, 분리수거 방법, 분리수거를 하는 날, 분리수거를 합시다. 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수거는 누구의 역할인가요? 지자체의 역할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죠? 쓰레기를 배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역할은 올바른 배출인 거고요. 지자체의 역할은 제대로 된 수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분리수거는 지자체의 역할인 거고요. 주민들의 역할은 분리배출인 것이죠.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잘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리배출 표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페트병, 생수나 음료 혹은 유리병, 캔 같은 것들을 소비를 할 때 그 표면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리배출 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삼각형 안에 페트, 플라스틱, 캔, 유리, 비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건데요. 이 분리배출 표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의미예요. 분리배출을 하면은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와 생산자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면서 재활용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제품을 팔면서 제품의 가격에 재활용 비용을 포함시켜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자는 소비자들로부터 재활용 비용을 걷어서 그 재활용 업체를 지원을 해줘요. 이것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제도의 내용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물건을 사면서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하면서 재활용 비용을 지불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분리배출을 할 때는 당연히 공짜로 분리배출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물건을 사면서 재활용 비용을 지불을 하고 쓰레기로 버리면서 종량제 봉투로 버리게 되면은 또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부담을 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부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소비자가 이미 비용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분리배출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은 소비자가 공짜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리배출은 소비자의 의무인가 동시에 소비자의 권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도 이 분리배출 표시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리배출 표시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잘 볼 수는 없지만 분리배출에서 이렇게 X가 줄이 그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종량제 봉투로 버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삼각형의 분리배출 표시에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이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시를 종량제 봉투로 버려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는데요. 이게 사실일까요? 종량제 봉투로 버려라 라는 의미를 전달하려면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글자를 밑에 적기보다는 그냥 위에처럼 그냥 삼각형의 X 표시를 해버리는 게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재활용 어려움 표시는 종량제 봉투로 버려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리배출 표시에 재활용 어려움이 적혀 있다고 해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하는 표시는 소비자 보고 종량제 봉투로 버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생산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용도예요. 생산자들의 제품을 평가를 했을 때 재활용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니 빨리 재질 구조를 개선해라 라는 압박을 가하기 위한 용도로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재활용이 어렵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로 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재활용 어려움 표시도 분리배출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비행분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우고, 헹구고, 라벨은 분리하고,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서로 섞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비행분석의 원칙입니다. 그 재활용 분리배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왜 비우고 헹궈서 깨끗하게 배출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식품 용기 등을 씻지도 않고 내용물도 비우지 않고 더럽게 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무척 어렵겠죠. 막 냄새나고 더러울 거 아니에요. 이 더러운 것들을 사람들이 손으로 만져야 돼요. 이런 선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역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더러운 것들은 제대로 재활용을 하기가 어렵겠죠. 깨끗하게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선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위생적인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활용 단계에서 더 좋은 품질의 재생 원료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배출 단계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잘 씻어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말로는 저는 깨끗하게 씻어서 배출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선별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다. 분리배출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선별을 해야 돼요. 플라스틱은 페트가 있고요, PE가 있고, PP가 있고, PS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재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종류별로 선별을 해야 재활용이 가능해요.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을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모으는 것이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죠.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은 분리 배출을 하더라도 손으로 집어서 선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분리 배출하더라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은 선별이 어렵기 때문에 쓰레기로 배출해야 된다. 부피가 큰 것을 작게 만드는 것들도 손으로 집어서 선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비닐을 접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닐은 접지 말고 그대로 비닐 통째로 배출하는 것이 선별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루미늄 캔도 마찬가지예요. 캔을 세워서 위를 밟아버리면 너무 납작하게 밟히면서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선별이 어렵죠. 그러니까 캔을 납작하게 밟는 것은 선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캔을 배출할 때는 압축을 하더라도 눕혀서 옆면을 살짝 밟아주는 방식으로 배출을 하는 것이 선별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품목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의 분리배출이에요. 우리가 분리배출의 기준을 알려면 이 품목이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이 되는가라는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는 종이 섬유가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엉켜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종이라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를 재활용하는 것은 종이를 다시 물에 푸는 거예요. 종이를 물에 풀어서 이 엉켜있는 섬유들을 서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나온 종이 섬유를 가지고 다시 엉키게 만들어서 종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재활용이 되려면 서로 엉켜있는 이 종이 섬유가 물에 풀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재활용이 되지 않는 종이는 물에 잘 안 풀리는 종이가 재활용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종이 섬유가 뭔가에 오염되어 있으면 오염되어 있는 섬유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종이가 물에 잘 안 풀리는 경우, 비닐이 종이에 코팅이 되어 있으면 잘 풀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쪽 면만 비닐이 코팅되어 있으면은 비닐이 코팅되어 있지 않은 반대쪽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종이와 비닐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이의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으면은 물이 스며드는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이 섬유가 풀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양면이 코팅된 종이가 일반 종이와 섞여서 재활용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컵을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종이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종이컵인데요. 이런 종이컵은 안쪽에만 비닐이 코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면 코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 면만 코팅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이컵은 폐지에 섞여서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종이컵은 패스트푸드점에 가시면 콜라 담을 때 이런 컵을 써요. 그러니까 냉음료, 그러니까 차가운 음료를 담는 데 쓰는 종이컵이죠. 차가운 음료를 담을 때 우리가 얼음을 넣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 물이 맺히죠. 이슬이. 그러니까 축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은 그 바깥에도 비닐을 코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면 코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어렵죠. 그러니까 모든 종이컵이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양면 코팅된 종이컵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처럼 아이스크림을 담는 종이 용기 같은 경우에도 양면이 코팅된 종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죠. 왼쪽과 같은 종이 용기는
재활용이 되는 단면 코팅 용기가 되겠습니다. 감열지 혹은 감압지도 재활용이 안 되는데요. 뭐 감열지가 무엇이냐, 감압지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은 좀 설명이 복잡한데요. 그냥 종이에 화학 물질이 코팅되어 있는 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화학 물질이 코팅되어 있는 종이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택배를 시키면 종이 상자 위에 주소가 붙어 있는 배송장이 붙게 되잖아요. 이런 배송장이 화학 물질이 코팅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 번호표, 주차권, 로또 용지 이런 것들이 화학 물질이 코팅되어 있는 종이 용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종이니까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알루미늄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도 재활용이 어려워요. 감자칩통, 우리가 프링글스 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자칩통에 보면 안쪽에 비닐이, 안쪽에 알루미늄이 코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자칩통은 쓰레기로 배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감자칩통을 종이로 배출을 하려면 안에 있는 알루미늄을 제거하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제거할 수 있으면은 알루미늄을 제거한 후 감자칩통을 그대로 쓰레기 폐지로 배출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오른쪽 보면은 이거 뭐예요? 껌에 있는 쏙종이잖아요. 그 은박지죠. 그다음에 초콜릿이나 양갱 같은 것들을 포장한 종이 보면 은박지가 쓰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박지도 알루미늄으로 코팅되어 있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이들도 재활용이 안 되는 종이다.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되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종이 호일, 유산지, 왁스 종이 이런 것들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 종이입니다.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포장한 이 종이들은 다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되고요. 좀 기름이 많이 묻어 있는 종이 이런 것들도 다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종이 호일을 프라이팬 위에 깔고서 생선이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종이 호일은 종이에 실리콘이라는 플라스틱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종이 호일을 깔게 되면은 고온에서 이 코팅되어 있는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서 종이 호일을 깔고서 생선이나 고기를 굽는 것은 그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는 방법이다 라는 것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유나 오렌지, 주스 등을 그러니까 우유나 오렌지, 두유 그리고 요즘은 생수 같은 것들을 담는 종이 용기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종이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료를 담기 때문에 이 종이팩은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어요. 양면이 비닐로 코팅되어 있는 경우는 일반 폐지와 섞이면 재활용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재활용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종이팩은 일반 폐지로 분리배출하면 재활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팩은 폐지로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종이팩도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유를 담는 우유팩이 있고요. 두유나 주스, 생수를 담는 멸균팩이 있어요. 멸균팩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고 안쪽에 다시 알루미늄까지 입혀져 있는 종이 용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유팩과 멸균팩은 종이 용기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섞여버리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의 재활용을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려면 우유팩 따로, 멸균팩 따로 선별이 되어서 각각 재질의사로 들어가야
재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좋은 방법은 아파트에 종이팩을 배출할 수 있는 용기가 따로 설치가 되는 거고요. 이 종이팩 수거함으로 분리 배출을 하게 되면은 종이팩을 가져가서 선별업체에서 우유팩, 멸균팩으로 선별한 다음에 각각 제재사로 보내서 재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주택가 지역의 경우에는 투명한 비닐봉투에 재활용품을 넣어서 배출을 하게 되면은 선별장 컨베어 벨트 위에서 종이팩을 선별한 다음에 다시 우유팩과 멸균팩을 선별해서 각각 제재사로 보내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팩의 수거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가져가서 화장지와 종이팩을 교환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종이팩을 배출할 때 종이팩을 펼쳐서 깨끗하게 씻어서 배출하는 게 좋은 것이냐, 펼치지 않고 그냥 잘 헹구어서 그 용기채로 배출하는 게 좋은 방법이냐, 이 부분에 논란이 있는데요. 모두 다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주민센터에서 종이팩을 따로 모아서 재활용을 하는 경우라면 펼쳐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센터에서 종이팩을 모아서 계속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보관을 쉽게 하려면은 펼쳐서 부피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냄새나 구더기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펼쳐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거점에서 모아서 장기 보관을 하는데 유리한 거고요. 아파트 등에서 별도의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를 하고 종이팩을 배출하게 한 다음에 선별장으로 가져가서 선별장 컨베어 벨트 위에서 우유팩과 멸균팩을 따로따로 선별하는 방식으로 갈 거면 펼치는 것보다는 잘 씻어서 용기채로 배출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배출하는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펼치는 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안 펼치는 게 정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